자, 증시 10 코너의 킬링 컨텐츠입니다. 오후장 디펜스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만나 뵙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엠비앵골드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덕 매니저가 요즘 공전의 히트를 다시 어제 뭣도 좋았고? 네, 뭐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넘겼어야 되는데도 인사 먼저 했네요. 김주정 아나운서가 오늘 디펜스 포인트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네, 5장 마무리하고 5장 준비할 시간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속보와 이슈를 기반으로 과연 현 시점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하나씩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11시 30분을 넘어선 기점으로 자율주행주들이 반등하고 있고요. 하락하던 종목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메인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5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자율주행 내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구글의 웨이모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죽수감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CES 부스관에서는 아마존의 죽수관에 더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내 아마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바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으로 그 모델의 버전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만 받아낸다라면 3월부터 인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약 5,223만 원에 인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뒷좌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될 것이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자율주행 어떠한 영향성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다음 체크리스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반도체, 특히나 HBM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AI 투자에 있어서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반도체 종목 섹터 내 긍정적인 흐름은 너무 좋습니다만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데드크로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약 10% 가까이 하락할 때까지는 시장은 하락을 이어갔고요. 그 이후에서야 반등 기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국내의 반도체 종목들은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과 국내 글로벌 시각의 관점으로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함께 열어보시죠. 실시간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끊임없이 푸틴과의 회담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당선 전까지는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정쟁을 끝내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는 24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100일 내에 끝내겠다라고 기조와 단어, 분위기를 조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FN 가이드 FT타임즈에 나온 유럽연합의 의원에 보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그리고 키이우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과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끝은 어딜지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과 관련 수혜주는 어디로 볼 수 있을지 오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디펜스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보시죠. 자, 다시 받았습니다. 또 인사하긴 뭐하고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자,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은 또 모호한 명시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렇게 하는데 단계를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인지는 이제 센서류들이 보통 뭐 라이다, 레이더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인지의 영역과 그것을 판단하는 영역 그리고 다음이 이제 액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꺾을지 막을지 차강. 자, 그러면 구분해서 이렇게 쭉 나가보면 참 좀 더 구체화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자율주행 뭐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은 뭐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테슬라류의 비전을 통해서 AI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소위 센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 지도와 붙여서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진영 측이 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진영은 후자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조금 약간 영역을 바꿔서 특히 화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화웨이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지만 화웨이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중국의 자동차들과 이쪽을 축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는 쪽은 이 두 군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위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도 뭐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HDA3도 지금 뭐 정부의 규제, 기술의 미비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GM은 크루즈를 포기했죠. 포드도 포기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레거시 쪽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말씀드렸던 비전과 AI 정도를 잘 결합한 것이 핵심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못한 기술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주행 보조라고 네. 부르는 게 맞다라고 ADAS라고 보고 있고요. 하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영역으로 들어간 기업은 뭐 테슬라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판독하는 우리 시선으로 뭔가 이렇게 인간이 인지하면서 판독하듯이 그 수준까지 이제 테슬라의 그 FSD인가요? 풀 네. 매번 유학자가 헷갈려서 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뭐 또 구체적인 거 아마존 얘기도 아까 나왔던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마존의 죽수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율주행을 보면은 아마존의 죽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하고 웨이모의 어떤 양강구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좀 나눠지자면은 좀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이제 영상을 학습해가지고 그 학습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 어떤 차량에 다 탑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싸게 만들어서 가장 또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다만 지금은 이 로보택시를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건 웨이모밖에 없거든요. 웨이모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도시인 LA까지 가면서 지금 어쨌든 이 로보택시를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건 웨이모밖에 없는 건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달아서 그 영상 학습도 합니다만은 라이다가 중심이다 보니까는 어떤 그 라이다를 단 차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되면은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지금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테슬라 질 수밖에 없는 게 비싸기 때문에 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어떤 챗 GPT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것처럼 이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테슬라의 차량들의 영상을 학습해서 그 학습한 내용 갖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갖고 테슬라에 탑재하고 테슬라에 탑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판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FSD 판매를 뭐 협의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약간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는 근데 결국 뭐 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본다면은 한 내년쯤만 된다 하더라도 아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훨씬 앞서 나가 있을 것이고 뭐 판매는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테슬라의 주가를 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것도 개념이 그런데 이 테슬라가 약간 그 클라우드 개념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그 차량 일부 그러니까 온데바이스죠. 차량 자체에 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 위에서 잡아가지고 통신으로 쏘고 이게 위성을 쏘든지 뭘 쏴서 이렇게 컨트롤링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OTA 많이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버 디 에어 맞나? 네, OTA는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얘기하는데 OTT랑은 조금 에어드랍 같이 이렇게 뭐 던져. 근데 현재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의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옛날에 과거차가 달라지는 형태 정도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가 있나? 뭐 없다는 거죠. OTA는 다 뭐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OTA가 제대로 안 되거나 센터에 가서 해야 된다거나 OTA를 했을 때 실제로 내 차가 달라지는 효과가 거의 없는 뭐 그래픽 몇 개 바뀌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OTA인데
테슬라의 OTA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차가 달라졌다라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 프로그램을 계속 업로드 받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이제 12 버전에서 이제 13.02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현재 지금 13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버튼 한 번 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실제로 앞만 쳐다보면 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레벨 4는 아니고 사실 레벨 4를 붙이려면 이게 규율이나 법리적으로 그 책임 소재를 다 정리해야 그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법안도 좀 답답한 것은 자율주행을 뭐 키워준다 하면서도 네. 자율주행 안에서의 지켜야 될 법안은 분명히 운전자가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런 어떤 규제는 앞으로 좀 정부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핵심 포인트는 지금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OTA를 통한 이런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과거 차량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그 해당하는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차들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과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판올림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판올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주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드웨어가 제공되는 모든 차들에게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그 풀 셀프 드라이브를 채택하는 비율이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쪽을 달성하지 않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결국 이런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를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웨이모처럼 이거저거 덕지덕지 달아서 달리는 차들보다는 네.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의 처리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미 나와 있던 S 기능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차를 내 앞으로 부르는 뭔가 저희 세대는 과거 이제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해서 예. 자동차를 부르면 오는 그런 기술을 이미 예전부터 TV 화면으로는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 80m 내 구간에서는 층을 달리해도 내 앞으로 차가 오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차가 스스로 오고 뭐 이런 형태의 기술을 이미 탑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정말로 버튼 한 번 누르면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차가 가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이미 완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모라든지 지금 아마존의 새로운 기술들이 이 정도 레벨로 바로 따라올 수 있나? 저는 뭐 그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이 로보택시를 이제 중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은 양의 어떤 그 영상을 학습해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건데 지금 후발주자가 따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따라간다 하더라도 테슬라 못 잡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어떤 그 학습이 덜 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아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뭐 다 차지하게 될 것 같고 후발주자들도 해봐야 어쨌든 뭐 넘어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나중에는 뭐 그냥 자율주행하면은 그냥 테슬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 계속 빨리 오겠죠 아마. 네, 일론 머스크도 계속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구독료를 계속 받으면서 네. 차량 껍데기는 싸게 팔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계속 에어드랍으로 보내면서 에어드랍이란다 OTA로 보내면서 선택사항을 소비자가 결제하게끔 그런 결제 시스템이나 관련 기업들 통신이 지금 제일 궁금한데 뭐 기업들을 계속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스타링크만 온다 하더라도 위성통신으로 다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리콜 자체를 또 그냥 OTA로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뭐 벤츠나 뭐 BMW 같은 경우도 리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자동차를 갖고 공장에 가야 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콜 뉴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 날 OTA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렇죠. 이제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의 지금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제 그 테슬라 차량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자율적인 소프트웨어가 테슬라 신기술이 나왔을 때 뭐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로 실행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규제에 많이 막혔던 모습인데 네.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이 어떤 그 규제에 막혀 있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뭐 5년, 10년 뒤에 올 줄 알았던 건데 어떤 그 트럼프의 규제를 없애 버리면서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앞서 저희가 또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좀 시장 핵심 코어를 AI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우리만의 또 특성화된 것들이 분명히 개발될 테니까. 자,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고 이 하드웨어 지금 자율주행 뭐 로봇 뭐 드론 우리 매번 다뤘던 했던 그 중심에는 결국엔 그 아주 미세한 칩이죠. 이 GPU를 발전시킨 AI 칩셋의 이제 HBM 여기 아닙니까? 자, HB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HBM 장비주 AI 투자의 찐 수혜 중인가? 네, 일단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반등. 최근에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국내 종목군들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한미반도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한 뉴스들이 굉장히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미반도체가 H사하고 네, 아니 증설을 얘기했는데 네. 증설을 얘기한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를 바꿨냐면 우리가 TSMC 방식으로 후공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삼성전자가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삼성이 스태킹할 때 필름 쌌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한 번에 쌓는 방식이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하나씩 쌓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 양으로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증설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에 들어간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이닉스 방식, 한미반도체 방식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결국 TSMC 방식을 우리가 후공정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반도체 기술을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삼성전자의 HBM 캐파는 하이닉스를 맞먹거나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해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전량을 아마 다 한미반도체랑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의 일부 물량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나 아니면 뭐 한화 쪽 아니면 뭐 원익 IPS 쪽이랑 하면서도 결국은 엔비디아에 제공하는 쪽은 뭐 한미반도체랑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냥 장비 사면 될 텐데, 그죠? PO를 내면 되는데 뭐 그 앞서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알량한 자존심. 국내 기업들이 좀 뭐 제가 언급할 건 아니고 하지만 뭐 지금 생존 존폐 위기인데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과거에 뭐 어땠는지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현실성 있게 그냥 비즈니스로 딱 가면 되는데 하여튼 장비 사면 되는데 뭐 그렇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장비를 구입해도 그 레시피를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레시피가 결국 핵심인데 네. 삼성전자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수십 가지, 뭐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네. 그걸 결국 못 안 해냈다는 되거든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미반도체와 일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장비주 쪽에서 한미반도체를 가장 뭐 주목해야 된다. 저도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를 축으로 워낙 저평가됐던 종목군들이 제자리로 좀 돌려가고 있는 중 네. 정도로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조만간 저희가 그 회사 관계자를 한번 초빙해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CES 나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내용 들어보도록 할 거고. 네. 자, 장비 쪽. 그러니까 저도 HBM 장비. 뭐 한미반도체가 원탑인 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HBM 핵심 TC 본드인데 그걸 지금 한미반도체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앞서 말씀 다 해줬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삼성이 그나마 HBM 쪽에서 이제 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영업이익이 지금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뭐 그 2등 기업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HBM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독보적 1등이었던 건데요. HBM 시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1등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핵심은 이제 어떤 한미반도체 TC본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PSK 홀딩스라든가 어떤 그 테스트 장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도 좀 정치적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서 대부분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 AI 모멘트 부각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그 이 주문형 반도체에 있어서 팹리스라든가 디자인 하우스가 각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 HBM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쪽에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지금 HBM 장부 종목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TSMC 자체가 이제 지금 4분기도 성장하고 있고 TSMC가 오늘 12월 매출이 발표가 되는데 예. 그 매출 또 규모에 따라서 아마 오늘 오후장이라도 또 이제 이 장부 종목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I 반도체는 대부분 후공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후공정 장비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빠르면 오늘 오후장부터 이 TSMC의 매출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쪽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좀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국내로 보면 뭐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장비 쪽에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장악력을 가져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뭐 누구보다도 후공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오사트. 네, 다 아실 텐데 이 후공정 쪽에서 뭐 물론 범위는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정말 잘 나가는 분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만의 ASE, 그다음에 미국의 암코 두 회사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암코는 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고 ASE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를 좀 글로벌하게 보신다면 대만의 ASE 같은 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TSMC와 지금 현재 코어스에 올려서 같이 후공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대만의 ASE이기 때문에 ASE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눈을 넓혀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주식도 요즘 하시나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대중들이 저도 잘 몰랐어. 네. 근데 뭐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뭐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대만 주식도 일부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대만하고 홍콩하고 다 이제 이 미국 주식 매매하는 것처럼 네. 쉽게 다 나오더라고요. 증권사가 그렇게 다 플랫폼을 또 네. 갖춰줬군요. 대만 주식 하셔도 되지 않나? 뭐 일리갈하게 저촉될 건 없는 것 같은데. 대만 헤어 주식은 그렇습니다. 괜찮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앞서 잠깐 그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뭐 로이터 통신 타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지금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만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또 사실 이게 재건 어차피 재건이잖아요. 네, 재건이고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는 요즘 어디로 가 있대요? 네옴시티요? 네. 뭐 어디로 사는지 엊그제 뭐 모르겠네. 기사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게 다 테마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재건 쪽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나가 있는 기업도 있어서 만약에 재건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것은 뻔한 건데 근데 트럼프 당선자의 그 말만을 봤을 때는 뭐 사실 당선자 시절 그 어떤 그 후보 시절에도 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그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뭐 네. 트럼프가 무슨 신도 아니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미국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요즘 그 환절기 네. 중국 아까 데이터 나왔는데 독감 환자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조금 양성률 데이터가 낮아지고는 있다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많이 저기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이 지원을 안 해주면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원을 못 받으면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제 뭐 조만간 끝나긴 하겠죠. 뭐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당장 뭐 트럼프 어떤 말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야 되고 뭐 급등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을 때 들어가면은 항상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관심이 떨어졌을 때 그런 핵심 종목 위주로만 좀 접근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재건 테마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테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동의합니다. 자, 최현덕 매니저는 오늘 또 핫한 기업을 선정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셔야 되니까 요즘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최현덕 매니저 인사하고 김종현 매니저 이사한테는 마저 정치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한마디 계속 지금 회자되잖아요. 요 푸틴과의 그 만남 말고도 또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뉴스 이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볼 게 아니고 최근에 가장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린란드를 돈으로 사겠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도 다시 내놔라.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약간
측이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과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푸틴을 만나는 것도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은 뭡니까? 거기 뭐 개발할 게 많아서 뭐 부동산 뭐 원래 개발자니까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북극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북극 항로가 개발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량들이 유럽으로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말라카협을 통해서 수에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 2주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네.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푸틴을 만나는 것도 단순하게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와 관련된 부분, 그린란드에 대한 점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쟁을 끝나는 조건으로 뭐 이런 걸 뭐 들어달라는 것 어떤 서로의 딜도 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뭐 지금 트럼프의 전체적인 추이는 일기와는 다르게 전 세계의 뭐 경제권뿐만 아니라 소위 뭐 방위 산업과 관련된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의 물량의 70%가 다 미국 물량입니다. 네. 미국으로 들어가든 나가든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동부 자산이나 서부 자산을 언제든지 양쪽으로 오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가능하지만 비용을 한참 떨어뜨려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그 푸틴과의 만남은 단순하게 러우 전쟁을 관련된 것은 아닐 것 같다. 그것도 하나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긴 하겠지만 좀 더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타전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